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믿게 되고 자신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 혼자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이 멤버, 이 3명과 요시다 준코와 함께 공모해서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죽여버리자라고 했는데 그러기엔 사람 보는 눈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어설프면 실패할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 그녀들은 간호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기 쉬워? 약을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수면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게 해요. 그 남편에게 먹게 하고 이 남편이었던 히라타 에이지가 잠들었을 때 이 간호사들의 지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 칼륨제를 투입합니다. 어라? 그런데 칼륨제를 투입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맥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죽음을 맞게 하려고 되게 자연스럽게 심장 질환으로 죽었다라고 하게 하려고 공기를 주입해서 죽이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칼륨제를 넣었을 땐 실패로 끝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정맥에 공기 주입을 수십 번 반복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남편은 사망하게 돼요. 자,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국 병사 처리가 되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던 3,500만 엔을 그녀들이 얻게 됩니다. 물론 거진 모두 요시다 준코의 손에 들어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녀들에게 얼마 만에 돈을 이렇게 줘. 그럼 그녀들은 생전에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보니까 우와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이 너희를 주라고 라면서 선생님이 마치 준 용돈처럼 그녀들에게 막 돈을 주기 시작해. 사실 보험금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녀의 남편의 퇴직금 300만 엔을 요시다 준코가 몰래 또 가져가고 그리고 월 15만 엔 정도 나오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족연금을 다 요시다 준코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이케가미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이케가미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왔던 1,000만 엔이라는 돈도 그녀가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돈은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집은요, 바로 이시 히토미 씨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예요. 실제 장소입니다. 자, 그녀의 거침없는 돈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이번에는 이시 히토미 남편이었던 쿠몬치요 씨라는 남성의 살인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 이시 히토미라는 사람은 5년 전쯤에 남편이 여자 관계가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 요시다 준코의 거짓말에 이미 한번 속은 적이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요시다 준코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남편이었던 찌요 씨를 의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나를 한번 속이고 불륜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계속 안에 품고 있었던 여자였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믿기로 이 요시다 준코가 이시 히토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그거 알고 있었어? 뭐? 사실 자기 남편 금전 문제가 좀 있더만.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자기 남편한테 돈 뺏긴 사람이 자살을 했대. 그러니까 이 시인은 놀란 거지. 자기 남편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이 놀란 그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점점 더 거짓말에 가속을 붙입니다.
자기야, 솔직히 소문이 커져서 좋을 것도 없고 이혼 여보다 미망인이 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아?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자살한 유족들한테 계속 죽을 때까지 시달리게 될 텐데 괜찮겠어? 어쩔 수 없이 남편 그냥 죽여버리고 그 보험금으로 그 자살한 유족들한테 돈을 줘. 라면서 그녀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자살한 유족들한테 남편 보험금으로 입막음을 시켜버리고 너는 그냥 이혼한 것보다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된 그런 여성으로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체면이 더 서지 않겠어? 라는 말로 그녀를 끊임없이 설득해요. 그래서 그녀는 왠지 자기가 범죄자가 될 것 같고 남편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 뭐 그런 다른 사람을 자살하게 한 아빠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약간 이상한 뭐라 그러지? 누명 아닌 누명을 막 또 그렇게 씌우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의 말에 넘어가서 그녀 또한 자신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첫 번째 살해 방법과 마찬가지로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게 해서 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죽이냐? 잠든 남편의 코에다가 튜브를 끼웁니다. 그리고 위스키를 주입시켜요. 그래서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좀처럼 죽지 않았고 또다시 정맥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죽여버려요. 자, 남편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남편의 용태가 막 이상해진 거야. 급변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 구급차를 부르게 됩니다. 여보세요? 저희 남편이 이상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그녀들의 계획대로 남편은 사망하게 됩니다. 자, 남편의 보험금은 3,300만 엔. 그리고 지요시 남편의 퇴직금도 모두 요시다 준코에게 돌아갑니다. 왜? 이 돈은 요시다 남편에게 속아서 자살한 유족에게 돌아간다는 명목으로 내가 전해줄게. 네가 직접 봐서 좋을 거 없잖아. 그치? 라면서 그녀에게 남편 보험금과 남편의 퇴직금을 모두 갚게 되고 유족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돈은 모두 그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시점에서까지 그녀들의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요시다 준코는 그 모든 돈들로 사치가 넘쳐 흐르는 생활을 하기 바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녀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시 히토미의 친엄마가 있었는데 이 친엄마가 갖고 있던 통장의 돈들 그리고 보험금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요시다 준코는 아무도 모르게 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엄마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너 병수발하기 힘들지 않겠어? 어머니도 편하게 돌아가시고 자기는 엄마 보험금이란 엄마가 갖고 있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그게 더 좋지 않아? 어머니도 편하게 보내드리자. 라면서 그녀의 엄마를 죽여버리라면서 살해를 지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시다는요, 이시에게 또다시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남편 옛날에 외도했던 적 있잖아. 그때 처리 비용이 조금 들었는데 선생님이 대략 한 4천만 엔 정도 필요하시다고 하시네. 라면서 그녀에게 4억이 넘는 돈을 또다시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4천만 엔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네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이랑 엄마 보험금 해서 4천만 엔 만들 수 있잖아. 라면서 지시하게 된 거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신의 친엄마를 죽이라고 하면 야 미쳤냐 돌았냐 라고 할 텐데 그녀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세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녀가 약간 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고 엄마를 죽일 살해 계획을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었냐? 엄마 몸에다가 인슐린을 막 삽입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실패한 이시에게 요시다가 뭐라 그랬냐면, 너 때문에 우리 다 걸릴 뻔했잖아. 안 되겠다. 벌금 내야지. 300만 엔만 가져와. 라면서 그녀에게 벌금으로 300만 원을 가져오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요시다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 이시의 친정이 가지고 있던 넓은 농지가 있었대요. 농가가 있었는데 이 또 토지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야, 자기 자녀들 잠깐만 고아원에 보내버리는 건 어때? 잠깐만 보내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물려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잖아. 라면서 계속 뭔가 이시가 갖고 있던, 뭐 시댁이 갖고 있던, 뭐 친정이 갖고 있던 이런 모든 돈들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시 히토미는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고민 끝에 자신의 외삼촌에게 상담을 합니다.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삼촌, 이라면서 삼촌에게 상담을 했고, 너무나 큰 사건에 이 삼촌이 그녀에게 자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2001년 8월에 경찰서에 갔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완전 범죄로 끝낼 줄 알았던 이 모든 사건이 발각되었고, 요시다 준코, 이시 히토미, 이케가미 카즈코, 츠츠미 미유키, 이 모든 4명이 체포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시 히토미의 자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모든 범죄는 어둠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겠죠. 물론 그녀들도 계속 요시다 준코의 그늘 안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거고요. 자, 요시다 준코의 세뇌 기술로 빼앗은 돈만 얼마였냐? 1억 2천만 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0억이 넘는 돈, 10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두 빼앗긴 거야. 자, 4명이 체포된 당시 요시다 준코는요, 쿠르메시의 고급 맨션의 최상층에서 자신의 친자녀들과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자녀들은 그때 어렸고 자신의 부모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겠죠. 자, 첫 번째 장녀는 1983년생 노리코라는 딸이었고, 둘째 딸은 1987년생 엘리라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딸이었던 1989년생 사야카. 근데 이제 이때 그녀의 자녀들 이름도 다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아직 그땐 너무 어렸을 때라 이게 가명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모두 30대의 성인이고 각자 독립해서 뭐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겠죠.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유족들도 물론이지만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 자신의 친엄마가 이런 끔찍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누굴 죽여가지고 만든 돈으로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면서 그런 걸 알았을 때, 그녀의 친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아파요.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지나 신문사, 일본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야. 간호사들 4명이 합세해서 남편들을 죽이고 그 보험금을 취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들 또한 범죄자,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명의 여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대서특필되기 시작합니다. 자, 2002년 4월 17일 주범이었던 요시다 준코는요, 이케가미 카즈코, 그다음에 츠츠미 미유키 모두 다 같이 체포가 됩니다. 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인해 이시이도 체포가 되죠. 후쿠오카현 쿠르메시의 간호사가 연속 보험금 살인, 사기죄 이런 모든 죄목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이 재판이 열리게 되죠. 자, 재판장은 1년의 범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바탕으로 의학 지식을 구사해서 완전 범죄를 노린 사건이다.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범행이 아닐 수 없다.
자, 요시다 준코가 공범 3명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약점을 잡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조종을 해왔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시다 준코와 가장 친밀했던 츠츠미 미유키, 당시 나이 44살의 그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처음에 구형할 땐 사형이 나왔었는데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시이 사토미, 46살. 그녀는 징역 17년,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어요. 이 둘은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재판 그대로 17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자, 이키가미 카즈코는요 43살이었고 그녀는 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판결 나오기 전에 자궁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병사로 돼가지고 공소 기각돼요. 자, 2002년 4월 17일 주범이었던 요시다 준코에게는요 사형이 구형됩니다. 자, 주범인 요시다 준코는 2010년 3월 18일 최고형 사형이 100% 완전 확정되었고 2016년 3월 25일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녀의 사형 집행됐을 때 그녀의 나이는 56이었고 일본에서 5번째 여성 사형수가 되죠. 자, 그녀가 사형된 게 억울하다. 사실 난 내가 이 모든 사건의 배우가 아니라 내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없었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비켜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유명한 사건은 꼭 무슨 책으로 나온다던가 영화로 나온다던가 드라마로도 나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쿠로이 간고시라고 해서 검은 간호사라는 또 이런 게 나와요. 영화가. 자, 2015년 2월 13일 후지TV에서 방영했었던 검은 간호사. 자, 쿠로사와 아츠시 프로듀서는요 원래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요시다 준코의 재판을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진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마귀처럼 남자와 그리고 자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뜯어먹는 그런 그 사람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는 그런 악녀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간의 약점이나 그리고 이런 인간의 허술함 이런 것들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인공을 맡았던 오타케 시노부라는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캐스팅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저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시는 분, 이분 오타케 시노부상이라고 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 네 분 다 되게 유명한 배우분들인데 이분을 캐스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3명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점점 복종시키는 그런 타나카 나오코 역으로 그녀를 발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화의 티저나 이런 걸 갖고 오고 싶었는데 티저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주 조금 재밌는 부분만 따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조금 편집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검은 간호사 쿠로이 간고시라는 영화 함께 보실게요. やられる前にやったらどげんねん。警察の検視でご遺体が解剖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解剖？かすみ、解剖って。いや、絶対嫌。先生、私たちは看護婦ですね。かすみに呼ばれて必死に応急措置しました。だけ怪しかとこは中戸です。急性アルコール中毒中に心不全で間違いありません。いやしかしですね。いや、この上に刻まれるなんて絶対。そうやね、嫌やね。バカやね、美奈子。うちともっと早う再会しとったら
そげん傷つかんでもよかったとに。古林珠也さんにちゃんと言うといてね。分かっとる。ちゃんと話ばつけちゃるけん。あんたも保険の請求ばなるべく早うするとよ。けどもっとなんとかしてうちが3人止めとればよかった。本当にもう本当に飛び出です。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영화입니다. 잠깐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검은 간호사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사람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그녀의 세뇌 기술. 자, 그로 인해서 3명의 여성과 또 그 가족들을 인생의 구렁텅이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녀는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을 부추겨서 이득을 본 배우의 인물이 있다라면서 끝까지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녀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그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공포 컨텐츠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도쿄 K장 구독해주시고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일본 일상 브이로그라든지 패션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서브 채널인 K스키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또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